뭐냐면은 이거 이 얘기하려고 장면화. 요 두 작품은 장면화 혹은 다른 말로 이제 초점화가 포인트인 작품이에요. 장면화 초점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이나 또는 특정 상황을 기본적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묘사를 쓰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게 두 개예요. 감각. 얘는 100%고요. 그리고 거의 한 95%의 비율로 비유가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서 정서를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면화 초점화라고 할 때에는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요. 정서를 절제하거나 또는 생략해요. 생략이라는 얘기는 정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서를 직접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되게 친한 거다. 아니 그냥 이거 쓰라고. 아, 너 가르쳐 주는 거야? 너는 왜 안 써? 저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 지랄하고 있는데 거기다 쓰면 되잖아. 거기 있잖아. 아 작품 분석 이게 없었구나. 44쪽 맞죠? 44쪽이야? 그래, 이거 지금 다 찍혀서 송출되는 거야. 유튜브에 다 올라간다. 저 왜 상면화 해주세요? 장면화. 댓글 걸지 마. 참고로 우리 딸이 자주 본다 이거. 언니 오빠들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저거 3명하고 장면. 분발해야겠다 우리. 둘이 합쳐 IQ 100반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를 절제하고 생략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초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특정 장면을 묘사한 걸로 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운을 남기죠. 여운을 남기면 그 자체가 이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정서, 심. 이게 이제 가작품이나 나작품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초점화 장면화라고 한다. 이제 알고 계신대요. 여기 평가원에 나왔던 건데 평가원에서 장면화 초점화를 이런 경우에 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용이 뭐 어렵진 않습니다. (1년)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여기까지 끊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가작품의 시적 상황은 자, 일단 집이 아니죠. 상황.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는 얘기는 일단 터전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부재결핍 상실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터전을 상실했다는 건 단순히 집이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좀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고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타양, 뭐 고국이 아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터전을 상실했다는 거고 함께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침상이 없다는 얘기는 침상은 뭐냐면 잠자리잖아요. 변변한 잠자리조차 없는 마지막 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전이 상실됐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밤이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죽음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서 태도로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뻔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호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요. 호상이라고 해서 혹시 호상이라는 말 들어봤어?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데 초상 났다고 해서 다 그러니까 물론 슬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상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 어르신도 복받았다고 하고 자식들도 복받았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나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죽어. 그러면 그건 호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상일 때에는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어차피 잘 가셨다.
천수를 누리고 가셨다. 잘 됐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터전도 상실됐어. 변변한 침상조차 없는 죽음이야. 요건 호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정서 태도는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슬픔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정서를 뭐 해버렸다? 절제해버렸다. 됐죠? 그리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현재니까 과거니까? 과거죠. 그럼 과거, 회, 상. 좀 더 합니다. 2연.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누가? 아버지가. 아무울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콜리스크의 밤도 할 때 아무울만의 파선 그 다음에 그 니콜리스크의 밤물인데 밑에 단어풀이 있지만 모두 러시아 지명입니다. 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자, 완전히 잊었다는 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을 니콜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오케이, 보세요.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모습을 뭐 하고 있습니까? 묘사. 임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초점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자기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묘사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거리두기입니까? 거리두기. 정서를 뭐 했어? 절제시켰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관조. 했었는데 기억나? 관조는 뭐냐? 대상을 관찰하는데 정서를 절제한 채 관찰하는 거. 이거죠. 일정한 거리두기라는 거.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거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부각돼. 원래 슬픔, 정서는요 표출할 때보다 절제하는 게 훨씬 더 부각돼요. 예를 들면 이별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가요.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엉엉 울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바지가락에 붙잡고 막 늘어지고 가지마! 이렇게 하는 장면과 떠나가는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 어떤 게 더 가슴 아파? 전자야 후자야? 후자예요. 이게 절제의 효과. 정서는 문학에서는 표출하잖아요. 표출하면 이건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정서가 전환이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경험이 없나? 힘들 때 한번 막 울잖아요. 그럼 정서가 팡 풀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져. 이런 걸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는 표출하면 막 울어. 표출하잖아? 그럼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감정이 표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감정이 진정되는 국면을 갑니다. 그런데 감정을 여기에 담아둔 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그럼 감정이 뭐 됐다고 하는 거냐면 함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뭐 되지 않아? 표출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표출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해소될 수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지속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면 오히려 얘가 부각돼요. 이게 장면화 초점의 특징이에요. 돼요? 궁금한 사람 해보세요. 지금 엄마 앞에서 막 울어. 그 마음이 진정돼. 그러니까 가끔 그래 울고 싶은 날 있잖아요. 왜 그런 날 있지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마음껏 울고 싶은 날 있잖아. 근데 마음껏 울고 나잖아?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울려줘? 울고 싶은 날? 음료수는 100만원짜리 사봐야 이제. 자, 계속 갑니다.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아버지의 모습이죠. 피지 못한 꿈에 이 꿈은 누구의 꿈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꿈이죠.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우시는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아버지의 모습. 입술은 심장에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아버지의 모습이죠.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옛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을 뭐 했다고요? 감겼다고요. 이거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임종하는 장면이죠. 아버지 임종장면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거리를 두고 있죠. 이게 관조. 그리고 마지막 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하면서 1년을 다시 한번 뭐 했습니까?
반복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1년과 마지막 년의 반복. 똑같은 거 반복. 강조. 집에 갈래요? 이런 걸 숭이 했던 얘기 몇 번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뭐예요? 비극적 슬픔이죠. 그럼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비극적 슬픔. 맞죠? 특히 그때 주의할 감각 하나 있네요. 우리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지? 자, 우리 친구에게 한번 알려줘. 풀벌레, 감각이지? 자연물 감각. 뭐하고 연결하라고 그랬어? 정서. 그렇지. 그래서 풀벌레 소리 가르쳐 있었다는 결국 뭐를 강조하는 거다? 정서를 강조하는 거다. 그럼 이 작품에서 풀벌레 소리, 이 작품의 핵심 정서가 뭐예요? 슬픔이죠.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 가르쳐 있었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슬픔, 부각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가닥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현재 이렇게 해놓고 뭐 가와 관련된 문제를 푸실 거면 푸셔도 돼요. 39번 문제 볼까요? 39번에 자 발문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발문 분석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자 동일하다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보기에 있는 작품들을 그대로 그 본문에 있는 가 작품을 연결하는 겁니다. 가를 보기와 관련적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감상에다 밑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감상이 딱 떴어요. 보기 두고 감상 딱 떴어. 감상, 이해 뭐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 잘 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일단 선택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서, 상황 이 제1기준입니다. 기준으로 이 정서에서 빗나가면 무조건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럼 뭘 확인해라? 그 다음 팩트 확인해라. 이게 순서다. 그 다음 팩트 확인해라. 그 다음 세 번째 팩트로부터 그다음에 정서의 뭘 파악해라? 관계 파악해라. 이 관계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인과가 성립되냐 안 되냐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맞아. 왜 발음이 이래? 맞아. 이것도 팩트도 맞아. 그럼 맞는 거? 이렇게 가면 실수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팩트도 맞고 얘도 맞을 수 있는데 뭐가 틀릴 수 있다? 관계가 틀릴 수 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선택지 판단 순서. 무지성으로 선택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 제일 실수 많이 한 사람은 이 1번에다가 뭐를 집어넣나? 지 정서를 집어넣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질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질문하면 혀를 뽑아버릴 거예요. 제 느낌에는요. 또 저는 그런 느낌 같은데 네 느낌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용하게 푸른 한나절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가신 게 마지막 길. 이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네요. 검은 기선 다시 실어주지 않았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잠깐만요. 그러면 보기와 가야 작품의 하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외할머니 큰아버지 계신 아라사를 못 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네요. 그러면 이연에 썰렁한 니콜리스크의 밤도 잊었다 할 때 그 니콜리스크는 누가 있는 곳인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가족이 있는 곳을 더 이상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네요. 배워 이거? 맞죠?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작품 보시면 우리의 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때 우라지로 다니는 밀수꾼.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이 뭐라고요? 밀수꾼이라고요. 눈보라에 숨어 국경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히는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가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스러운 짐짝이었을까.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위험하게 우리를 뭐했다? 키웠다. 그러면 앞에 가작품에 2연을 빨리 가보세요. 2연에 가면 이런 얘기 있죠.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이거죠. 그럼 이 부분하고 방금 읽었던 보기의 두 번째 작품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판단하시고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5번을 먼저 볼게요. 있는 대로의 울음은 끊어요. 이제 선택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절하라고요. 분절. 선택지를 그냥 통으로 읽으면 안 된다. 분절해라. 이건 팩트죠?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 끊어요.
회한과 반성 밑줄 하시고요. 회한은 모르겠어요. 근데 반성에다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허자의 정서 맞아요? 이 작품에 반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깨져요? 허자의 정서에서 깨졌죠? 정서에 날아가면 몇 번? 5번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앞에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 그런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령을 다 이렇게 보기하고 연결해 보면 밀수꾼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었다는 뭐는 가능해요. 판단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5번 선택지가 어떻게 변별이 되야 되냐면 그 구절 됐고요. 그 다음에 위협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가 가능한 선택지냐면 판단 가능해요. 뭐를 통해서? 여기다가 보기 두 번째 식을 통해서. 그렇죠? 쓰세요. 선택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맞다고요. 왜냐하면 보기 두 번째 식을 기준으로 이런 판단은 가능하죠. 다만 뒤에 회환과 반성이라고 하는 정서가 들어가는데 아니 반성이요. 회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반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변별하시면 돼요. 됐죠? 선택지는 하여튼 끝까지 변별할 수 있는 지점까지 다 변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1번 침상 없는 초유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비난한 상태에서 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오케이. 그래서 뭐 보기에서도 밀수꾼으로 살았다, 여러 가지 어렵게 살았다. 그 다음에 작품에서도 비난한 아버지의 삶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판단 가능한 선택지. 2번 애써 자력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했던 이유인데요. 요거 보기에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두 번째하고 연결이 돼요. 판단 가능한 선택지. 3번 아몰만의 파서가 니코리스키의 방 보기 본문에서는 모두 러시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달픈 삶 함축을 해서 고달픈 삶 함축에다 밑줄 하시고요. 첫 번째로 본다면 가족이 있는데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달픈 삶. 만약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거 러시아로 밀수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고달픈 삶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 가능한 선택지. 됐어요? 4번 피지 못한 꿈, 아버지의 꿈이죠.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거 뭐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보기의 첫 번째 작품을 근거로 할 수 있죠. 보기의 첫 번째 작품에 가족들이 있는 곳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없다? 가족으로 보러 갈 수가 없다. 그걸 3년인가요? 3년에서 니코리스크의 밤은 또 벌써 2년이군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뭐가 가능합니까? 판단 가능한 선택지. 됐죠? 그런데 5번은 뭐가 완전히 날아갔어요? 정서가 날아갔죠. 그럼 과감하게 5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 작품 보겠습니다. 박용훈의 월운. 월운이 뭐예요? 월운. 닮은. 네. 아니에요. 달무리. 달무리가 뭐예요? 발군. 모르겠어요? 달무리 잘 모르더라고. 한 번도 볼 일이 없나? 달무리를? 여름에 습한 날 보름달 이렇게 뜨잖아. 그럼 달 주변으로 띠가 쭉 둘러. 혹시 이거 봤어? 달 주변으로 달이 뜬 날이어야 돼. 근데 그 달무리가 있으면 곧 비가 내려. 왜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잖아. 달빛 때문에 그 수증기가 이렇게 띠처럼 보이는 거야. 그걸 달무리야. 요즘에 달 볼 일이 없나? 니네가 달을 안 보지? 핸드폰만 보니까. 달을 한번 봐야 되는데. 유튜브 22시간. 뭐라고? 아니에요. 뭐 어쨌다는 거야? 저번 주에 유튜브에 22시간 만돼. 아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 22시간을 국어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요즘은 뭐 달 볼 일이 없는데 하도 핸드폰을 보니까 하늘 잘 안 보잖아. 가끔 한번 밤에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또 마음이 좀 달라져요. 맨날 이거만 보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인데 1년 첫 번째
첩점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마을에 체크하셔야겠죠? 공간적 배경. 입진 사이길저 모래도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자, 마을도 한번 체크해야겠죠? 예. 그러면 지금 나 작품에 뭐가 주어졌어요? 공간적 배경 주어졌죠. 공간. 상황 나왔고요. 상황과 관련해서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을. 근데 이 마을은 그럼 어떤 마을이에요? 완전 외딴 마을이지. 그렇지, 외딴 마을. 그 다음 갱속 같은 마을. 그래도 갱속 같은 마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꼴까.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이거 뭡니까? 시간적 배경. 해가 졌다 밤입니다. 그 다음 동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 도 불빛은 앉아 이슬도록 예 밤이 늦도록 창문은 오갑빛입니다. 긴 밤입니다. 시간적 배경 쓰였죠. 외딴집 노인. 예, 외딴집 노인. 드디어 뭐 나왔습니까? 대강. 잘 보세요. 처음에 이 마을이 무슨 마을이었어요? 외딴 마을이죠. 그런데 노인이 어디서 살아요? 외딴집의 노인. 이게 뭐예요? 초점을 잡았어요. 전체 마을에서 외딴집으로 좀 더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그런데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누구한테 딱 맞춰져 있어? 노인. 이게 뭐야? 초점.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야? 노인에 대한 묘사. 이렇게 나와요. 자, 노인에 대한 묘사 들어갑니다. 가보죠.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학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자, 노인 특징 나왔습니다. 뭐를 듣고 있다고요?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다고요.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설레임을 듣는다는 게 말이 돼요. 설레임은 어떻게 들어요? 실제로 듣는 건 설레임이 아니고 뭐를 듣는 거야? 집 오라기 소리를 듣는 거지. 그치? 소리를 들었어. 이 소리를 듣는 모습을 누가 본 거야? 화자가 봤지? 그 화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노인은 이 집 오라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떨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해됐지? 설레임을 들을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노인의 모습은 집 오라기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화자가 보기에 지금 노인은 마음이 어떻다? 설레일 거야. 이 소리를 듣고도 설레인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노인의 정서 누가 생각하냐? 화자가 생각하냐? 좀 더 합니다. 그 다음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요것도 새 날개 이렇게 하는 소리죠. 처맞기 때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듣고 있는 건 새들의 온기입니까? 아니면 새 소리입니까? 새 소리죠. 새 소리를 들었는데 화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인네가 뭐를 생각하는 것 같다?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같아서. 자, 나는 밥을 먹습니다. 나는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밥과 술은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등한 거야, 대등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대등한 거지. 왜? 열고돼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럼 괜찮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야, 지금 노인이 정말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 다음 노인이 정말 온기를 생각하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내가 누구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야? 노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지. 물어볼게.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한다? 두자. 집중. 두자. 빙의. 보세요. 내가 막 수업을 하다가 민혁이를 딱 보고 아, 너 지금 집에 가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얘가 진짜 집에 가고 싶지 안 가는지 몰라.
근데 내가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라고 해. 내가 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얘네 다 아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그렇지 이런 걸 공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공감은 보편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에게 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노인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노인의 마음에 뭐 하려고 한다? 공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상 얘기하지 않았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게 대상 그 두 가지가 있다 했나? 긍정적인 대상, 부정적인 대상. 부정적인 대상의 경우에 비판, 긍정적인 대상의 경우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친화, 동화, 합일 아니면 연민. 이해 했었어? 기억나? 절대이지면 안 돼. 내가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우리가 대상에게 갖는 정서 태도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대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지향하는 가치, 지향점 그리고 가치와 반대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지향 가치와 일치하는 존재가 있다. 반대되는 존재에 대한 정서 태도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얘는 내가 싫어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겠어요? 비판밖에 없죠. 이게 대상을 다루는 작품의 기본적인 정서 태도예요. 그런데 이 일치되는 존재는 다시 두 개가 있다고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지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뭘 하느냐? 이런 경우에 예찬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친화, 합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전 시가가 이런 거 아니에요. 고전 시가에 예를 들어서 대나무, 소나무. 보통 소나무 나오면 다 뭐예요? 지주절개잖아요. 왜? 내가 원래 추구했던 게 지주절개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뭐 하게 돼? 예찬. 나 소나무처럼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현대시에서는 절대적 존재가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 봐요.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존재야. 다만 그 지향하는 가치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실했거나 혹은 갖지 못한 존재들이 있어요. 상실 혹은 갖지 못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연민. 보통 문학에서는 누구냐? 서민. 서민들은 문학에서는 뭐 하는 존재? 네, 이런 존재예요, 서민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되는 존재라고요. 세상에 어떤 문학이 권력을 추구합니까? 어떤 문학이 가진 자를 추구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항상 문학은 서민, 자연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갔잖아요. 뭐 권력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뭘 갖느냐? 연민을 갖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기 나온 할아버지, 이 노인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겁니까? 아니라고요.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있다? 연민.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연민 공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갖는 감정. 취향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가지려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지려는 게 똑같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없잖아요. 개뿔. 그러니까 뭐예요? 불쌍해. 그래서 내가 항상 위로해주고 독려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이해하죠 이거. 선생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뭘 알아요? 하품이라 쩍쩍하고? 됐죠? 그러니까 B를 보세요. B. 고기 B.
B를 보세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으려면 벽 속에 겨울 깃두라면 울지요 깃두라면 울지요 깃두랍니다. 그럼 이때 울으면 누가 우는 거예요? 노인 첫 번째 노인, 두 번째 깃드람 감각이잖아요. 감각 자유는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정서. 일단 노인이 울 수 있죠. 또 누구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울어요. 왜? 노인이 뭐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울든 내가 울든 어쨌든 감정이입 돼야 돼? 되죠.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 방울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분살에 도는 월훈 체크해서요. 달무리죠. 자 뭐예요 이거? 감각이지. 감각 뭐하고 연결된다고? 정서하고 연결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화자의 정서와 연결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월훈은 누구를 비추고 싶은 달빛이에요? 노인. 그럼 노인에 대한 뭐겠습니까? 애정. 이렇게 가야죠. 연민애정. 근데 만약에 노인이라고 한다면 노인은 어떤 정서예요 지금? 어떤 처지예요? 쓸쓸한 그렇죠. 그럼 그때 월훈은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쓸쓸함. 그래서 월훈의 해석이 두 가지. 하나는 화자의 노인에 대한 연민과 애정. 두 번째는 노인의 고독한 처지. 이게 각각 모평에서 한 번씩 났어요. 이때는 지금 요 모평 때는 화자의 정서를 냈고 작년에 모평이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는 화자의 정서가 아니라 노인의 정서를 냈습니다. 평가원 이렇게 돼요. 됐어요?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가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공통적이나 동그라미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도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헷갈리면 맨 마지막에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항상 그랬죠. 계속 얘기하지만 뭐를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주제를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제를 관통하는 걸 답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장면을 초점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 모두 다 장면을 구한 작품들, 초점한 작품들. 그래서 답은 2번. 시를 관통하는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1번 어디냐, 2번 어디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시 전체를 핵심으로 관통하는 걸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1번 우의적에다 밑줄 하시고요. 우의가 뭐예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막말하지 마시고. 자, 우의는 돌려 말하기,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 근데 이 두 작품은 모두 가는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 나는 노인을 바라본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지 돌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3번 담담한 어조, 둘 다 담담한 어조는 돼요. 정서를 절제했으니까. 다만 뭐가 아니에요? 대상과 합일지향이 아닙니다. 합일지향이 되려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합일지향이 되려면 나도 노인처럼 외롭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맞습니다. 4번 자신을 대상화하지 않았죠? 자신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5번 회상하는 방식은 가해만 했습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38번, 39번 됐고요. 40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게 되죠? 학생들 많이 틀렸다고요. 이거.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맞잖아요. 월훈을 갖고. 왜냐하면 이 시는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 정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월훈이라고 하는 달빛이 노인을 보고 있는 화자의 시선 또는 정서를 드러내준 거라면 화자의 따뜻한 시선을 나타내준 거다. 그래서 1번 맞는 선택지. 애들 많이 틀렸었어요. 2번 외딴집 전경을 통해 노인의 도구도를 드러내겠다. 맞죠? 3번 목가적 분위기를 끊고요. 대화체를 통해 보여주겠다. 예, 대화체 밑줄합니다. 대화체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 누가 있어야 돼요? 청자가 있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노인이 지금 청자입니까? 아니잖아. 노인은 지켜보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청자 없죠. 청자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대화체 안 되는 겁니다. 팩트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목가적 분위기는 서양풍의 시골. 목가적 분위기 서양풍의 시골 쓰세요. 평가원에 이거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중에 목가 나왔는데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평가원에 지금 2번 나왔어요. 서양풍의 시골입니다. 근데 이 시 보면 알겠지만 이거 서양적인 느낌이에요? 향토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향토적이라고. 둘 다 틀렸어요. 4번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을 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예, 나 작품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났습니까? 월훈.
시상이 집약된 시효라고 그랬죠? 밑에다 쓰세요. 자연물 감각. 이런 걸 자연물 감각이라고 합니다. 명사예요, 명사.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리듬감을 주고 있다. 연쇄가 혹시 뭔지 아나요? 연쇄는 이런 게 연쇄입니다. 끝말 잇기. A는 B하고 그다음에 B는 C하고 C는 D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걸 연쇄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 앞에 본문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3번 문장에 허방단이 들어가게 보이는 마을, 공속 같은 마을, 그 다음에 해가, 노릇꼬리 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쇄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예, 오케이. 40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41번으로 가시죠. A, B. 요거는요. 1번 보자마자 1번을 답으로 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는 건 시의 기본이라고요. 지금 이 선택지 1번이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그러니까 환기했다는 건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에 뭐만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연물. 이건 100% 무조건 맞는 선택지.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걸 틀리는 C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어요. 답은 1번 무조건. 됐습니까? 무력한 현실의 그러니까 A, B 모두 무력한 현실인데 무력한 현실하고 전혀 관련없고요. A, B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요거 3번 많이 골랐었어요. 왜냐하면 B는 관조가 맞거든요. 근데 A도 선생님 이것도 관조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데 관조는 전제가 뭐였어요? 관찰해야 된다고요. 근데 A는 관찰입니까 아니면 정서입니까? 그렇죠. 관찰은 그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3년에서 관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정서가 A에 나온 거예요. 실수들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미심쩍으면 눈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3번은 A가 날라가고요. 4번 공간 대비 없죠?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공간을 대비하려면 공간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 그렇죠. 근데 A의 공간 2개 안 나오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데 둘 다 압축이에요. 왜냐하면 다 뭐야? 아까 얘기했죠. 둘 다 뭐였어요? 정면화 초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됐죠?